단점은 뭐 그리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기회로 볼 수 있는 거고 긍정적으로 볼 요소가 많은 것 같다. 네, 맞습니다. 그런 어떤 포지션을 취할 가능성도 높은 거죠. 거의 대부분 이런 경우를 갖고 있으실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네, 안녕하십니까. 박유충 중개실무 시청자 여러분, 박태양입니다. 네, 저는 박유충입니다. 네. 오늘은 그 박유충 대표님하고 그동안 여러분들이 댓글로 주신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. 네, 그 첫 번째 질문입니다. 그 로즈믹스님이 주신 질문이고요. 로즈믹스님은 저희 그 애청자신데 자주 질문 남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. 손님이 집을 보고 단점 지적을 하면 대응하기 어렵네요. 받아칠 만한 멘트나 기술이 있는 건가요? 그리고 오피스텔 아파트가 한둘이 아닌데 신입 때 매물 파악이나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? 무조건 암기하면 될까요? 모르는 매물에 대한 질문이 들어오면 대답하기 어렵네요. 예를 들어 강남구 A, B, C 매물 뽑아왔는데 신축 D 어떠냐 물어보고 제가 노력이 부족한 걸까요? 물어보셨는데 지금 이 한 가지 댓글에 질문이 한 3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. 네,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드리면 도움이 될까요? 일단 뭐 나눠서 이제 네.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. 네. 손님의 어떤 단점 지적이 타당하다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. 해당 물건에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항상 존재하는 거지 않습니까? 눈에 보이는 어떤 단점을 지적했다는 것은 뭐 해당 물건이 갖고 있는 한계성이 분명히 있는 거니까 네. 좋은 점인 거죠. 그렇죠.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장점 부분이 어필이 되고 그 장점이 그 고객이 선택할 수 있으면 단점은 뭐 그리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 단점을 지적했을 때 도대체 이분이 추구하는 장점은 무엇인지, 왜 이 단점을 지적했는지, 즉 이분은 어떤 장점을 기대하시는 건지 그걸 도리어 파악해야 되는 거죠. 그래서 도리어 이 집은 왜 지하철역에서 이렇게 멀지? 이 집은 왜 이렇게 다리가 아프지? 지 집은 또 어떻지? 그런 어떤 입지적인 부분이든 단점 지적할 수 있지 않습니까? 그러면 이분은 정말로 입지적으로 역세권이 꼭 중요한 거고 이분은 또 어떤 게 더 중요한 거구나. 그러면 이런 물건을 제공해드리면 어떻겠습니까? 이런 거 어떻겠습니까? 라고 하면서 고객이 원하는 장점에 해당되는 물건을 찾아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또 역설적이게도 네. 손님이 단점 지적을 한다는 거는 그 해당 물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. 그렇죠. 네. 예를 들면 우리가 백화점 가서 아이쇼핑할 때 네. 거기에 트집 잡지는 않는데 네. 진짜로 살려고 마음 먹었을 때 네. 이거는 왜 이렇게 돼 있냐 저건 저렇게 돼 있냐 이런 것처럼 맞습니다. 물론 대응하는 게 어려울 네. 수는 있겠지만 네. 그거를 기회로 볼 수 있는 거고 긍정적으로 볼 요소가 많은 것 같다. 네, 맞습니다. 우리가 협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? 사실상 협상에서 우위에 쓰려고 그러면 내가 마치 안 좋은 척이라도 해야 되는 거고, 별로 이렇게 마음에는 안 드는데 어쩔 수 없이 그런 어떤 포지션을 취할 가능성도 높은 거죠. 그래서 단점 지적하는 게 과연 어떤 이유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는지를 조금 잘 캐치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, 말씀했듯이 깎기 위해서 혹은 더 좋은 어떤 조건을 획득하기 위해서 그렇죠. 단점 지적을 하는 그렇죠. 거인지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. 반대로 그 계약할 확률이 낮은 손님이 오히려 네. 좋네요. 이거 괜찮네요. 이럴 수 있는 거고 네. 진짜 이거 계약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든 손님일수록 이거는 왜 이래요? 이건 왜 이래요? 이럴 네. 수 있는 거죠. 그렇기 네. 때문에 이게 지금 저희가 새로운 사실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좀 베테랑 중개사분들은 거의 그냥 몸으로 습득하고 있는 내용인데 네.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,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받아칠 만한 멘트나 기술이 있는 건가요?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 뭔가 이분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장점 부분이 파악됐으면 그 장점 부분을 어필을 하면 되는 거고, 그리고 도리어 장점이 없다 그러면 이 부분은 그러네, 이 해당되는 물건에는 이 단점밖에 없고 고객이 원하는 장점은 없기 때문에 새로운 물건을 통해서 아니면 새로운 거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혹은 이 단점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조금 더 반대급부로 가격을 조금 내고시켜주면서 아니면 더 좋은 조건을 만들어주면서 요거를 해결시켜드리면 어떨까요? 라고 또 얘기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근본적인 거는 그런 것 같아요. 도대체 왜 이 얘기를 했을까라는 어떤 관점 속에서 고객의 어떤 의중이나 심리나 혹은 생각들을 더 이렇게 파악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. 그 기본적인 베이스는 경청을 해야 되는 거죠. 왜냐하면 그 말 속의 의미가 그 어떤 심리랑 의미가 다 담겨져 있으니까 잘 들어봐야 되는 거죠. 네, 맞습니다.
로즈믹스님이 주신 질문 중에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 중에 네. 또 마지막 핵심이라고 보이는 질문이 모르는 매물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? 저는 도리어 네. 그게 장점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. 네. 그 항상 우리가 착각 속에 빠지는 게 약간 제너럴한 얘기지만 자꾸 치장을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갖고 있는 장점이 반드시 있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. 내가 베테랑이면 경력이 출중하기 때문에 장점이 있는 거고 신입이면 참신하고 솔직하고 정직하고 그러기 때문에 뭐 장점이 있을 수 있는 거죠. 그러면 그걸 어필하는 게 더 효과적인 거죠. 도리어 몰랐다. 죄송한데 전 이 부분은 몰랐는데 어떻게든 파악해서 최대한 빨리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.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라고 보여져요. 뭐 고객 입장에서는 젊었는데 베테랑이면 더 좋긴 좋겠지만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 거고 나를 위해서 더 빠른 정보, 정확한 정보, 솔직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도 의미 있는 거기 때문에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해도 무방하다고 저는 보여주고 그게 더 저는 내 장점을 내가 갖고 있는 장점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라고 보여져요. 맞습니다. 그러니까 로즈믹스님이 그 댓글로 주신 질문 마지막 부분에 제가 노력이 부족한 걸까요?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 사실은 모르는 매물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고 베테랑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 거죠. 네. 100% 다 알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모르는 네. 매물 물어보는 게 그렇죠. 중개업하면서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노력을 아무리 한다고 했는데 모르는 매물 물어보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르는 거에 대해서 뭐 질문이 들어왔을 때 할 필요 없는 거죠. 두려워할 필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요. 로즈믹스님처럼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이렇게 복귀하고 이런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훨씬 더 많이 발전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응원의 말씀 드리고요. 앞으로도 저희 채널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 질문 주시면은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 두 번째 질문인데 또 공교롭게도 애청자이신 로즈믹스님인데 방금 마무리 인사를 했지만 또 내용이 좋은 것 같아서 답변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손님이 없으니 오늘은 어떻게 버티지 하면서 나가요. 네, 출근하면 오후에 뭘 해야 할지 막막할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본 자세 문제인 것 같아요. 손님 미팅도 오랜만에 하니까 어렵네요. 그만두고 싶은 건 아닌데 힘들어요. 마인드 컨트롤 방법 좀 알려주세요. 이게 댓글을 읽으면서도 네. 이게 로즈믹스님 한 분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중개업을 시작한 분들은 거의 대부분 이런 경우를 갖고 있으실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중개업 시장 전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또 처음 하는 분들은 원래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좀 안 좋은 상황과 맞물려서 이런 맞습니다. 상황을 겪고 있을 것 같은데 네.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이게 정답이 없는 얘기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마인드 컨트롤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힘들 때 네. 우리가 중개업하면서 맨날 좋은 날만 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 당연히. 네.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영업은 약간은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. 어떤 뭐 시련, 뭐 고통 혹은 만약에 온다 하더라도 이거 뭐 금방 지나가면 또 뭔가 계약이 될 거야. 이 손님 만나면 뭔가 계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약간 조금 자기 암시 같은 것도 조금 하면서 좀 긍정적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. 너무 지겹고 너무 답답하고 그런 일들이 또 당연히 많겠지만 차곡차곡 쌓아져서 그 결과값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. 그 시국인지라 손님 미팅이 줄 수도 있고 그 거래량이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온라인 마케팅을 좀 활발하게 하면 댓글로 주신 질문에 뭔가 출근해서 할 일이 없다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풍기는 것 같은데 사실 온라인 마케팅을 활발하게 하는 분들은 이 사무실로 찾아오는 오프라인 고객이 없더라도 굉장히 바쁘거든요. 하루가 되게 할 것도 되게 많고 사실 끝이 없기 때문에 일이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고객 미팅은 줄어들지 몰라도 문의 자체의 양이 주는 영향은 좀 적은 것 같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거는 코로나 영향이랑 좀 관계가 적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온라인 마케팅 영업을 좀 활발하게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로즈믹스님과는 오늘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세 번째 질문이고요. 아빠의 작업실님이 주신 질문인데 소공이나 중개법인으로 취업할 경우 실무교육 없이 어깨너머로 스스로 배우고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 게 현실일까요? 자격증 초보자가 취업 시 업계 현실 부분도 다뤄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셨는데 실무교육 없이 어깨너머로 스스로 배워야 하는 게 현실일까요? 현실이죠. 네, 기본적으로 주변에서 보여지는 중개업소를 본다면 대부분 한 분
아니면 많으면 3분 정도가 계시지 않습니까? 1층에. 그 정도의 어떤 소규모 자영업소가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의 현실인 거죠. 네. 거기서 뭔가 어떤 시스템적인 거, 전문적인 거가 배워질 수 있다는 게 어렵죠. 왜냐하면 당장 일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언제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? 그 가르치는 방식도 체계적으로 가르쳐야지 듣는 사람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데 업만 하셨지 그 가르치는 노하우도 배운 건 아니잖아요. 그래서 현실적으로 1인에서 3인 정도 되면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죠. 대부분 그냥 일을 하면서 배우는 게 현실인 거고 대표님이 그냥 뭐 하나 두 개 이렇게 코치하듯이 살짝 가르쳐 주는 게 현실인 거죠. 그러니까 지금 공인중개사 교육 시장이 그 자격증 공부 시장에 많이 그렇죠. 치우쳐져 있고 그 자격증 취득 이후에 네. 실무로 배우는 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곳이 얼마 없는 거죠. 그렇기 네. 때문에 이 박유총 중개실무 채널의 목표가 그런 취지인 거죠. 네. 네, 그런 취지인 거지 않습니까? 중개업이라는 게 경험의 누적에 의해서 쌓아 올라가는 거인 것 같고 네. 또 그거는 깊이감 있게 좀 아시는 분이 가르쳐 줘야지 충분하게 다가오는 게 있는 것 같아요. 학문적으로 배운 분 혹은 뭐 경험이 좀 부족한 분이 뭐 가르치는 것보다는 경험이 똘똘똘똘 쌓아 올려진 사람이 그 가르치는 방법도 터득한 분이 가르쳐주면 훨씬 더 바람직한 거죠. 네, 오늘 이렇게 해서 그 네. 댓글로 중개실무 관련된 질문 주신 것들에 대해서 답변을 해봤는데 앞으로도 중개실무 관련된 질문 댓글로 많이 주시면 저희가 영상으로 제작해서 피드백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.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앞으로도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